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정도가 좀 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 기획법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과정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죠.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마케팅의 이해와 패러다임.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 게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원래 안 나셔도 됩니다. 제가 리뷰해 드릴 거니까. 자, 기업 중심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 경쟁자 중심적 마케팅. 그 다음에 창의적 마케팅 전략과 전술과 사례, 마케팅 기획서 리뷰, 그 다음 전략 실행법. 자,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한 걸 체크를 해보죠. 어디 부분이 전략이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네? 오늘, 그렇죠? 오늘 하는 거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건 뭐였을까요? 저번에서 한 건 우리가 내부 조직에서 얼마만큼 컨센서스를 뽑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 뭐 강점과 약점과 기회적인 요소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 이것들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그냥 마케팅의 목표가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업은 큰 축에서 몇 가지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 마케팅이 있고요. 그 안에 마케팅은 또 여러분 유통과 가격과 여러분 또 뭐 있죠? 제품과 프로모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프로모션은 이렇게 큰 하나의 톱니바퀴 스타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할 거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 자, 우리가 저번에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저번 시간에 한 걸 다 까먹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다시 해야죠. 일단 마케팅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마케팅의 개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써봤죠. 그걸 묶어보고 묶어봐서 뭐예요?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뛰시려면 누가 주어지는 마케팅의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케팅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철학을. 여러분,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서치예요. 리서치하는 거. 예. 근데 리서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서치보다 더 중요한 건 원본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의 힘이에요. 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봐도요. 예. 즉 마케팅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뭐 코틀러가 말했던 마케팅. 누가 말했던, 피터 드러커가 말했던 마케팅.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케팅도 뭐예요? 나한테 몸에 맞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실무자들이 마케팅의 이론을 많이 알면서도 그걸 또 실무에 많이 적용을 못하는 게 뭐냐? 그 괴리감이에요. 그 괴리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떨까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원래 기업은 단계별로 성장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1단계? 그렇죠. 생산적인 부분에서요. 여러분, 일단 물건을 찍어내고 뭐하고 하는 데서 일단 마케팅적인 거는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든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단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양발 공장을 차렸어요. 이제 뎁다 많이 만들면 돈 벌겠어요.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설비 투자하기 힘들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뭐 하기도 하고요,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여러분, 저기 공장을 차리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기 여러분 파주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공장에서 보면 장애인들 되게 많아요. 아니, 장애인들보다 요새는 뭐가 많은지 아세요? 그래요. 영어마을이에요, 영어마을. 영어마을은 아니고 외국이죠, 외국. 거기 가면 다 외국인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에서는 회사가 인사적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요, 재무적인 거에서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투자 설비하고 뭐 해야겠죠. 네 번째에서는요, 이제 마케팅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마케팅을요.
자, 마케팅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마케팅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생산, 재무, 인사 여러 가지 것들을 모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회사가 기업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통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산을 마케팅처럼 하고요. 재무도 여러분 뭐예요? 재무도 여러분 뭐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그랬죠. 내가 어디 뭐 되게 은행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쫓아받기가 또 쉬워지는 부분이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이 돼서. 기업 전략이 뭐냐 도대체. 그 다음 뭘까요? 지만 잘났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는 그때부터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네이션을 받거나 사회에서 그런 메세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 성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정도 되는 부분에서 기업이 좀 먹고 사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저기 아래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거에서는 많이 못해요. 여력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일단 마케팅의 개념은 광범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케팅에 누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 보면 마케팅을 못하게 돼요. 마케팅도 진화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도 진화해야 되고요. 어차피 마케팅이란 뭐예요? 말 자체에도 나와 있죠. 마케팅. ing잖아요. 그렇죠? 마케티드가 아니잖아요. 마케티드가 아니라 마케팅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학교 때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읽었고 지금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마케팅 전략 기획은 어렵다? 전략 기획은 쉬워요. 네, 전략 기획은요. 전략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콜로지컬 마케팅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여러분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큰 브랜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 같은 거예요. 네. 전략은 여러분이 앞서서 생각한 것들에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략은 사람들은 뭐가 많아야 나무가 푸르다고 해요? 잎이 푸르면 가지가 푸르다고 해서 나무가 푸르다라는 말은 안 하죠. 그죠? 자, 그런 개념에서 전략도 한번, 그래서 전략이 새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소비자 베이스로 마케팅을 할 때는 뭐 할까요? 전술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기도 해요. 자, 세 번째, 마케팅 기획은 설득을 배우는 것이다. 마케팅 기획은 설득을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그쵸?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네. 여러분, 요새는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사라 하면 안 사요. 네. 아, 그거 사면 얘네들은 이런 것까지 알아요. 아, 이거 사면은 얘네들 얼마 벌겠네? 요새는 소비자들이 버는 거 있죠. 마지노선, 이런 것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폭리를 취하면 뭐예요? 또 안 좋아지겠죠. 네 번째, 고객은 마케팅 실무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고객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정부기관이 중요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또 뭐가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야구선수가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매번 야구장을 가는 건, 야구 타석에 들어서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타석에 가서 홈런을 치건 병살타를 치건 일단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코치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코치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모두 좋아도요, 벤치에 앉아 있어 하면 뭐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회사 내에서도 여러분, 내가 CEO가 아닌 이상 회사 내에서 내가 소비자를 만나려면 누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만약 내가 실무자라면 여러분의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사가 소비자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다섯 번째, 마케팅은 학습하면 능력이 향상된다.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실전이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콜로지컬 마케팅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 일단 마케팅을 할 기회적인 요소, 보통 여러분 기업이 마케팅에 전격 돌입을 할 때도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해보려고 더 할 때 더 많이 할까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마케팅 전략은 더 잘 세우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잘 되면 뭐예요? 기존의 것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잘 안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건 보통 고민의 씨앗이자 아니면 문제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를 잘 해결 못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의 그 애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창의적으로 전략을 짤 때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충분히 논리적으로 숙성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했죠. 아이디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뭐야?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수업 시간에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더니 응가가 마려요. 어떻게 논리적인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응가가 마렸는데 그 다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해드렸죠. 아르키메데스 얘기도 해줬고요. 그 다음 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왜 지었다라는 거. 또 뭐 또 있어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했으면은, 뉴턴 같았으면 뭐 했을까요? 사과다. 사과를 하나 먹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자. 충분히 거의 접근을 했는데 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도 큰 토대에선 기업 중심적 토대가 있고 여러분 고객 중심적 토대가 있고 여러분 경쟁자 중심적 토대가 있어요. 보통 기업 중심적 토대는 일단 회사가 거의 오픈됐을 때, 거의 창업됐을 때, 그리고요 또는 회사가 리딩 업체가 됐을 때요. 뭐 이런 부분에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많이 할 테고 고객 중심적인 거는요. 한참 뭐 고객이 성장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니즈를 알아야겠죠. 경쟁자 중심적 토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에요. 점유율을 얼마만큼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략이라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전략을 토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전술이라는 잎사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얘가 비전일 수도 있고요. 매출일 수도 있어요. 나는 비전으로 볼 수 있고 사장님은 뭘로도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사장님들은 다 매출로 보더라고요. 매출로 보면 뭐예요? 마케팅 전략이 매출 지향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면요. 브랜드 지향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대한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 뭐 정글에서 큰 나무가 하나 딱 생기죠? 그럼 이 아래는 나무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얘가 햇빛을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경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와서 나무를 갉아먹기도 하겠죠.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고려해보는 게 이콜로지컬, 생태학적으로 마케팅을 보는 거고, 자, 마케팅의 개념도 기업 중심적에선 우리가 이거 했죠. 마케팅만 하면은 마케팅 계획을 많이 못 세워요. 마케팅은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건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가격과 제품과 유통과 판촉. 자, 판촉에는 인적 판매, SP, PR, 광고라는 게 있고요. 광고는 카피, 주제, 그래픽, 여러분 매체라는 걸로 돌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여기서도 또 파생되고요. 여기서도 파생되고요. 여기서도 파생되고요. 조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유기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요새 통합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이런 거예요. 통합 마케팅의 개념도. 꼭 마케팅, 만약 마케팅의 개념만 하면 이것만 해야죠. 그런데 통합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예요. 생산도 마케팅이고 재무도 마케팅이고 뭣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묶어버리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렸죠. 마케팅망의 목표, 판촉의 목표, 광고의 목표, 광고 전략의 목표. 이 하단의 것들도 뭐예요? 기업의 사명, 기업이 뭘 추구하는지가
마케팅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마케팅의 목표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면,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중심적 마케팅인지 한번 보세요. 황당해하는 짓 하자.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중심의 마케팅일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기려면 뭐예요? 이기려면 여러분 일단 치타보다 더 잘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잘 한다라는 건 뭘까요? 일단 회사 내에 그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원 정도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얘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있죠. 여우와 토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토끼는 어떤 식으로 하고요. 여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랑 경쟁을 할 때 그 기업이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분파돼서 나오고요. 자원도 많고 뭣도 많아요. 그럼 정식으로 게임하는 것보다 뭐예요? 다른 식의 방법, 다른 식의 전략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 자원이 많은 회사는 뭐예요? 정식으로 하는 걸 원하고요. 전략은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차별은 다르다라는 거, 달라서 우위점이 있고요. 그게 지속성을 확보해야 차별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위란 여러분 기능과 품질적으로 우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에서 우위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인식에서 우위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차별적 우위점을 확보할 것인가? 여러분 프라이스, 프로덕트, 이미지라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스와 이미지와 프로덕트를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올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 여러분, 기업 중심적 마케팅 전략,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경쟁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 여기가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 포커스예요. 여기에 기업에도 쏠려도 안 되고요. 소비자에 쏠려도 안 되고요. 이쪽에도 쏠려도 안 되고요. 물론 어느 쪽에 쏠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일단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시장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어딨냐? 틈새 시장을 찾던 아니면 블루오션을 찾던 일단 시장을 찾아야죠. 시장이 왜 우리가 시장을 찾아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곧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 곳이에요. 그렇죠? 시장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고객이 있어요. 시장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고객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고객은.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이란 소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버리는 게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이에요. 자, 시장은 어디 있냐? 자, 먼저 시장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일단 시장은 인식 속에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거. 아, 저 제품을 알아요. 또 뭐 어떻게 알아요? 좋게 알아요. 그래서 뭐래요? 여러분 일단 물건을 사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건 판매죠. 그렇죠? 일단 알아야죠. 그리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요 행동이 가야 돼. 행동이 사라는 행동이요. 그 다음에요 재구매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물건을 사고 하는 건 여러분 인식 속에서 레셔널하게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고객은 어디 있을까요? 머릿속에만 있고요. 여러분 고객은 가슴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제품이 어떠한 로지컬하게 머리적으로 정보 프로세스화하게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가슴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해서 사는 거예요? 좋아해서 사는 거예요. 좋아해서 사는 거. 궁극적으로 기업이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 여기죠. 궁극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 자,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을 위한 세 가지 포인트라는 건 뭐냐? 일단
누구를 고객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모두 다가 소비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모두 다가. 예? 모두 다가 소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판다라는 건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뭐가 궁금해요? 후가 잡히면. 자, 내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 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뭐죠?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내가 뭘 팔 거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what이에요. 내가 뭘 팔지야. 아니면요. 그 사람이 뭐야?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뭘 원하는지. 진정한 욕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했죠. 뭐 내가 뭐 교육업체를 한다고 하면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남에게 이기려고 배우는 건지, 아니면 뭐야? 뒤처지지 않으려고 배우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요. 뭐 뒤처지거나 여러분 앞지르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발 맞춰 나가는 부분이에요. 혹은요. 뒤처지거나 앞처지거나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보니까. 그렇죠? 욕구는 다 다른 거예요. 욕구는. 그 욕구를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전략도 다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누가 알았고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how예요. how. 네.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그들을 이제 충족을 시켜줄 건데요. 그들이 누군지도 알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거냐라는 거예요. 소비자 위주에서요. 자, 이 세 개를 보면 일단 먼저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자, 일단 여러분이 그 교재에서 미스테리어스 매니저, 네. 여기 흰 공간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고객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이 누구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잘 보면 마케팅이라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고요. 쉽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목표점이 나와야죠. 그렇죠? 목표가 보통 고객이죠. 고객에게 다가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객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요. 고객이 여기도 있고요. 고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난 여기 있고요. 심지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우리 회사가 뭘 추구하는지요. 그러면요.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마케팅 전략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혹은요. 자원이 되게 많아서 다 잡아내던 거예요. 이런 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돈이 보통 여러분 전략이라는 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요. 만약 돈도 너무 많고요.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고객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고객을 두 개로 나눠보세요. 다시. 그 고객을요. 고객을 뭐라고 적으셨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일단 되게 많이 적었어요? 일단 한 명만 잡는 거예요. 한 명만. 네, 고객은요. 일단 뭐 병원이라면 환자가 고객이겠죠. 네? 자, 그거 여러분 그 사람을 이원화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세 개로 다시 한번 나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 고객을 이해하려면 일단 내가 인식하는 대로 이렇게 고객을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큰 틀 안에서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이 고객을 나눠보는 거죠. 계속. 네, 나눠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찾던 고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세 개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 시장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 고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과 고객은 동일어예요. 동일어. 시장과 고객은 똑같은 말. 자, 그럼 여러분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고객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 보통 소비자를 나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회사의 매출을 기여하는 사람 혹은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내가 내 고객은 내 시장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나눠요. 일단 뭐 회원? 아니면 비회원이. 여러분 요걸로만 잡으면 뭘까요? 시장을 요걸로만 잡으면 이건 상당히 뭐 CRM 방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할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요. 얘만 잡으면요. 이건 상당히 아웃고잉 방식이죠. 비회원을 뭐 하는 거야? 일단 회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방식이겠죠. 마케팅은요. 두 개를 같이 잡으면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회원 관리하고 비회원 관리 하려면요. 일단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들 고객을 나눌 땐 매출의 기여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뭐 카드 회사도 그렇죠. 헤비 유저냐 아니면 유저냐, 아니면은 회원이냐, 아니 우리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느냐 혹은 안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맥락으로 잡았다면 여러분이 시장을 이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가 기업 중심적으로 했다면 뭐예요? 여러분 마케팅 계획을 세워도 이쪽으로만 세운다고요. 여러분이 여기로 잡고 있으면 뭐예요? 이쪽으로 세우는 거고요. 크게 잡으면 크게 잡는 거고요. 자, 일단 시장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무슨 특성이 있느냐? 시장은 되게 유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상당히 유동적으로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들어보셨죠? 세그멘테이션이 뭐죠?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을 세분화한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고객을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고객을 세분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고객을 세분화한다라는 게 제가 왜 이렇게 글라스를 이렇게 해놓았느냐? 여러분, 고객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객은 이렇게 고체로 이렇게 딱 규정된 게 아니라 뭐예요? 상당히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꿈틀꿈틀이요. 어떨 때는 뭐예요? 쑥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 쑥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일단 내 고객이 누구냐를 잡을 때는요. 일단 지금 현재 고객을 내가 어떤 플레임으로 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회원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비회원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두 개 다 보고 있느냐. 일단 여러분, 물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시장은 딱 어디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로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고요, 저렇게도 바뀔 수도 있어요. 즉, 시장, 여러분, 우리가 고객의 인식 속에서 잡으려면 여러분이 일단 마케터는 뭘 바꿔야 돼요? 고객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 세분화. 자, 이 일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기업이 돈도 많고 자원도 많다고 하면 이 파이를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자, 근데 다 먹으려다 보면 뭐예요? 다 못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사례가 있죠. 여러분, 파커펜이라고 아시죠? 파커펜. 파커펜이 어떤 파커펜이죠? 무슨 펜이죠? 어떤 파커펜이 뭐야? 무슨 펜이죠? 파커펜은 필기도구죠. 필기도구. 근데 파커펜으로 필기를 하면 파커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파커펜은 사인하는 펜이에요. 사인하는 펜. 아주 상당히 비싼 펜이에요. 여러분, 파커펜이 하나에 몇천 불을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이니까요. 근데 파커펜이 그렇게 유명한 자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어느 날 욕심을 냈어요. 모든 시장을 다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원짜리에도 파커펜이라고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파커펜을요. 파커펜 100원짜리 별펜에다가도 파커펜이고요. 500원짜리도 파커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얘네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살겠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캠페인을 했어요. 무슨 캠페인을 했느냐? Make your way with 파커펜. 당신의 길을 파커펜과 함께 열어가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 99센트 빅볼 시장부터 고가 시장까지 파커펜이 뭐야? 통합화 전략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파코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대로요. 잘 나가던 그 고급적인 이미지도 없고요. 싸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터 한번 잊어먹으면 뭐 그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특정한 자기네들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자기가 주력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잡아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시장, 뭐 교육 아니면 의료도 이렇게 크게 해서 뭐예요? 가위질을 해야 돼요. 톱질을. 자, 톱질을 해야 돼서 뭐예요? 이게 바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켓에서 어떻게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밀러의 사례를 봐도 아주 우리가 마켓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밀러는요. 원래 맥주는 독일에서 나왔다고 하죠. 원래 맥주는 진한 노란색이었어요. 진한 노란색이었는데 밀러가 그 노란색을요. 그 진한 그 노란색을 엷은 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상당히 대중적한테 조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밀러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때 그 밀러가 생각했던 그 맥주란 뭐냐? 클래스였어요. 클래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맥주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뭘까요?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먹는 맥주였어요. 근데 경쟁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엷은 색깔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줬는데 뭐야 버드도 따라하고요. 뭣도 따라하다 보니까 뭐야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도요. 그리고 점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그걸 못 따라가서 얘네들이 팔려버렸어요. 다른 회사로. 누구한테 팔렸느냐? 그 말보르 한 회사가 필립 모리스한테 그러니까 M&A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립 모리스는 여러분 색깔이 황갈색이고 뭐예요? 이건 상당히 무슨 위주의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제품 위주의 마케팅이에요. 제품 위주의 마케팅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상당히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팔려버렸어요. 필립 모리스한테. 여러분 필립 모리스는 그 당시만 해도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잘했느냐? 담배를 팔아먹었다고요. 담배를 뭘 팔아먹었을까요? 말보루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보루, 담배를 팔라고 하니까 담배가 안 팔렸다고요. 이때 얘네들이 성공한 게 뭐였느냐? 말보루맨이었어요. 말보루맨. 즉 얘네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을 팔아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요. 도대체 밀러를 누가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밀러는 그 당시만까지만 해도 뭐가 보였느냐? 자기네 술은 다 좀 사는 사람들이 먹는 줄 알았어요.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보르한테 팔리니까 말보르가 다시 보니까 밀러는 블루 클래스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 클래스가. 한마디로 뭐예요? 말하는 거 다르고요. 먹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죠. 쉘. S가 떨어져 나간 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했을 텐데 남자분들 군대 가기 전에 군인만 보이는 현상이에요. 내가 빨간 스커트를 입고 나오면 그날따라 빨간 스커트 입은 여자들이 많은 게 보이는 스타일로요. 여러분 얘네들이 실수한 건 뭐냐? 상당히 자기가 하는 것만 보려니까 뭐야? 그 외 것들은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블루 칼라들이 은근히 많이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 제품을 여러분 화이트 칼라에서 뭐야? 블루 칼라로 뚝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블루 칼라들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술을 먹을 때요. 그 시간대 있죠. 집에 가기 전에 일 끝나고 그 시간대. 그 시간을 잡으면 밀러를 팔아먹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만든 게 술집에 가면 많이 있는 밀러 타임이에요. 7시에서 8시까지는 밀러를 먹는 시간이라고 딱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지금 이것도 보세요. Finally, a beer that understands my refrigerator. 여러분 요거 할 땐 요거 있는 거고요. 요거 할 땐 또 요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품을 뭐예요?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 날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밀러가 다시 한번 재기를 성공을 했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뭘까요? 재기를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밀러의 사례도 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자기의 고객이 어디에 있고요. 일단 여러분, 마케팅을 할 때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밀러가 화이트 칼라라는 줄 알고 계속 했으면 뭐예요? 밀러 망했어요, 정말. 그렇죠? 왜요? 블루 칼라가 먹고 있는데 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고객이 어딘가를 잘 보려면 이렇게 톱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잘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라볼 땐 두 가지의 톱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환자도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환자도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를 수 있어요. 수강생도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많이 듣는 수강생도 있고요. 많이 어쩌다 듣는 수강생도 있고요. 여러분, 기업에서 들으라고 하니까 수강생도 있고요. 혹은요, 찌끔찌끔 듣다가 점점 빈도를 높여가는 수강생도 있고요. 그냥 수강생이라고 해서 다 수강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점이 크면 어때요? 점이 크면 이 점을 다 맞추는 화살을 쏘면 뭐야? 힘도 약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마당에 갔더니 마당에 어저께 비가 와서 마당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요. 야, 마당 좀 얼음 좀 깨라. 하면 2만원 막 도끼로 갖고 와가지고 뭐야? 쾅쾅쾅쾅 찌르죠. 그럼 뭐야? 다 안 짝해져요. 힘만 딸려요.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해진다고요. 똑똑하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톡톡톡톡톡 쳐면서 뭐 해야 돼요? 일단 가장 약한 점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점으로 뭐야? 톡 치면 뭐야? 짜자작 갈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세그멘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그멘트를. 자, 그래서 일단 그건 뭘로 자르느냐?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커스터머라는 톰이 있어요. 소비자 중심적으로 마켓을 자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품 중심으로 마켓을 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케팅 세분화의 기준을 보면 일단 여러분, 마켓이 이렇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은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있다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줄어들기도 해요. 쑥쑥쑥 줄어들기도 해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커지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회사가 뭘 자극하면요, 그거에 반응해서 뭐예요? 쭉 커지기도 해요. 상당히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젤로 같은 거예요, 젤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저렇게 나가기도 해요. 만약 마켓이 딱 고정되어 있죠? 그럼 마케팅 전략 세우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죠? 만약 고정되어 있다면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마케팅 공식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그 방향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얘는 젤로고요. 얘는 생물이에요. 찌르면 반응한다고요. 자, 그리고요, 생물인데 어떤 생물이에요? ing 하는 생물이에요. 계속 뭔가 호흡하고 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자르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뭘로 자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같은 거 자를 때도 어떻게 잘라요? 선 먼저 이렇게 그어놓죠. 그냥 자르다 보면 뭐예요? 그냥 자르다 보면 잘 자르지 못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중심으로 마켓을 자른다라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쉬운 게 인구 통계적으로 자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리 통계적으로 자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로 자를 수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하나의 마켓이에요.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다르게 자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톱으로 가지고 뭐예요? 이 시장을 3등분으로 자, 보면 잘라버리는 거죠. 쓱쓱쓱쓱. 요렇게 자르면 요런 식의 시장이 보여요. 여러분, 일단 시장은요, 여러분이 무슨 톱으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각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인구 통계적으로 자른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사례로. 여러분, 인구 통계적으로 자른다는 게 뭘까? 이런 거. 여자 시장, 남자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뭐 이런 거, 2030 카드 이런 건 뭐예요? 나이로 자른 거죠, 나이. 여러분, 인구 통계라는 건 시장을 볼 때 인구 통계로 자른다는 건 아주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죠. 인구 통계로 자른다는 게 뭐예요? 일단, 나이, 소득. 지금 이게 가장 단순한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해요. 또요, 거주지, 학력.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성별.
또 뭐 있을까요? 소득.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국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로 다 나누는 게 있죠.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골프. 여러분, 폭스웨건의 골프. 얘네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나요? 배출러. 총각일 때는 이런 차 타고요. 여러분, 결혼했을 땐 밴 타고요. 이혼했을 땐 뭐예요? 네, 스포츠카 타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뭐야? 제품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2030 카드. 20대에서 30대까지 쓰라는 카드 있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퀸스 카드 뭐 이런 거 있죠.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쓰세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뭐야? 특별한 혜택을 드려요. 뭐 이런 게 일단 시장을, 크레딧 카드의 시장을 그냥 덩치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럼 내가 여자에 치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한테 할 때는 판촉물을 걸어도 뭐야? 차. 여자한테는요. 여자한테는 또 여자는 뭐 하면 좋아해? 차? 네? 여자는 뭐 여행?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좋아하는 사람과 다른 거.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뭐 MBC 뉴스 하기 전에? 여자는요. 드라마 하기 전에? 그렇죠? 타겟이 다르니까 뭐예요?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안 나누고요. 4개로 나눠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 여러분, 병원도 그렇죠. 100만 원 이하 오는 사람들의 병원 빈도하고 400만 원 이상의 병원 빈도 또 다른 얘기예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목표점이 우리의 고객이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뭐야? 전략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소주도, 여러분 술 시장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술 보셨어요? 옛날 술? 옛날 술 이렇게 간장만한 거? 이만한.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해요. 아저씨인데 어떤 아저씨야? 그렇죠. 술 많이 먹는 아저씨야.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 일단, 인구 통계적으로 나누는 건 아주 표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면적으로요. 보통,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장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는 없어요. 왜요? 아저씨들이야. 술 많이 마시는 아저씨야. 왜요? 왜 술을 먹는데요? 취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취하고 싶어서 술을 먹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하고요. 모든 건 다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취하려고 먹으려면 뭐예요? 대짜로 먹으면 되는 거죠. 일단 분위기 잡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이라는 것도 다 나눠줘요. 여러분 괴로울 때 서민인 척하면서 먹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소주 포장마차로 먹는 게. 근데 소주를 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먹어봤어요? 더 비싸. 더 비싸요. 차라리 호프집이 더 싸요. 그리고 거기에는 깍두기 아저씨들이 많이 해가지고 돈 빨리빨리 안 내면 뭐 때려요. 한번 먹으러 갔다가 죽는데 왜 이렇게 비싸? 무슨 룸이야, 룸. 그 가격이야. 여러분 분위기 잡을 때 뭐 어떻게 먹어요? 뭘 마셔요? 와인 먹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갈증하고 뭐 축구 끝나고 뭐 하고 한잔할 때는요. 소주 먹을까요? 맥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누가 그러라는 거 없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뭐야? 학습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시장을 계속 그렇게 나눈 거죠. 산사춘. 여러분 산사춘 광고 누가 했어요? 이미연이 했어요. 이미연이 처음에요. 그렇죠? 왜요? 여자들한테, 곡주를 여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근데 인구 통계적으로 시장을 나눈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많아요. 요새는. 왜 무리수가 있을까요? 시장이 누군지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뭘 모르는 걸까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먹냐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한테 마치기 전에 뭐예요? 우리 고객이 여자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왜 여자냐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요새 먹냐라는 거죠. 그 왜를 알아야 뭐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죠.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뭘 원하는지 알면 내가 하는 방법은 구체요 세울 필요도 없어요. 뭐야?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 타겟에 대한 이해가 틀려요. 자, 여러분 뭐 하나 광고를 볼까요? 여러분 오비라고 아시죠? 오비라고. 옛날에 박중훈이 해서 랄랄라 춤춘 거예요.
여러분, 오비라고가 처음에 시장을 어떻게 잡았느냐? 나이로 잡았어요, 나이로. 네. 나이로 타겟을 자기네들이 뭘로 잡았느냐? 25세에서 35세로 잡았어요. 자기 시장은요. 그리고 팔았다고요. 근데 면밀하게 보니까 이 시장이, 그래서 얘네들의 메인 타겟은 29세였어요, 29세. 인구 통계적으로 자기네들, 여러분, 다 잡을 수는 없죠.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보통 35세 이상 넘어가면 뭐예요? 소주 먹는 분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절대 안 먹기도 하고요. 29세로 잡았는데, 면밀하게 더 보니까, 시장이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없고요. 24세가 먹어주고요. 30세들이 먹어줘요. 35세들이요. 34세, 35세들이요. 여기는 25, 26, 27 이쪽은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 먹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얘네들을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인구 통계적으로는 뭐예요? 왜는 안 나와요. 왜는. 이렇게 현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 현상을 아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가 중요한 거죠. 왜. 자, 얘네들은요. 오비라고가 나왔을 때 신기해서 먹은 거예요. 뭐 새로운 거 뭐 있나? 네? 새로운 맥주니까 오비라고니까. 얘네들은 왜 마셨을까요? 얘네들은 오비 맥주라 먹었어요. 오비 맥주라. 그래서 얘네들이 오비라고가 전략을 다시 세워요. 어떻게 전략을 만드느냐? 요 시장을 잡을까? 요 시장을 잡을까? 근데 잠재 시장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얘를 잡으면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얘는 봐요. 술 먹을 것도 얼마 안 길잖아요. 그래서 술 먹을 시간도 얘보단 짧죠. 그리고 얘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맥주보다 뭐예요? 소주로 갈 확률이 크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여기까지 올 때도 먹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광고를 얘네들이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맥주를 부르는 방법. 기억나세요? 나와주세요. 잘익은 맥주 주세요. 이제 맥주로 맛을 보고 부르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죠? 여러분, 요 시장에서 요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뭐예요? 얘네들은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해서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뭐야? 랄랄라 춤을 만들었다고요. 이 시장을 포기하면서 뭐야? 이 시장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먹는 건 뭐야? 이런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랄랄라 춤이 많이 떴죠? 그래서 오비라우가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얘네들이 요런 쪽으로 갔으면 뭐예요?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통계적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상은 볼 수는 있어도 뭐예요? Y는 못 봐요. Y.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우리 주요 고객이 어때요? 저희는요 50세 이상이고요 소득은 얼마치가 많아요. 이건 현상을 보는 얘기라고요. 그 속에 깔려 있는 왜 그걸 알아야 마케팅 고객을 좀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있죠? 인구 통계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심리 통계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심리 통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시장을 나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들이 속옷을 입을 때 뭐예요? 몸 가리려고 속옷을 입는지 아니면 추워서 입는지 이런 개념이겠죠. 여러분, 빅토리아 시크릿은요, 미시족이 입는 거는요. 여러분, 자기가 심리적으로 아직 아직 섹시하고, 아직 지금 팔팔하다. 이런 자기 과시욕이나 자기만족. 여자분들, 뭐라더라? 물건 사는 거 보면 제가 물어봐요, 가끔. 야, 이걸 왜 또 사? 하면 뭐라고 하더라? 자기만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만족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를 사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보상받는 느낌. 조금 더 들어온 거죠. 더 들어온 거. 여러분, 인구 통계보다 Y를 좀 더 많이 알려주죠. Y. 왜 그랬냐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개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 또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요새 요걸로 많이 자르죠. 여러분, 인구 통계나 심리학은요, 심리학적인 방법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돼요.
자기가 추구하는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바꿔버린다고요. 구매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집차를 사고 세단을 사는 건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성공에 대한 거야. 그러나 또 뭐 또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라이프 스타일로 변해본다라는 건 사람을, 여러분, 뭐, 아까 인구 통계적, 심리 통계적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소비자를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거 보면 일단 사람은요, 생존형이 있어요. 생존형. 이 사람들이 한 14% 한대요.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인구 통계적인 건 극빈자들이에요. 학력이 낮아요. 얘네들의 구매 형태. 여러분, 구매 형태를 본다는 게 심리학적인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고는 뭘로 나타나요? 네, 생각은요?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행동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표면적인 특성으로 알 수 있다고요. 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요.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적인 부분은 뭐냐? 즉흥적인 필요 때문에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내가 소비자를 예를 잡을 거냐? 여러분, 뭐, 그 외에, 뭐, 이런 거예요. 유지형. 이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냐? 불안해요. 안전과 보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익도 적고요. 학력도 낮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매할 때 무슨 성향이 있느냐? 구매를 머뭇거려요. 그리고 구매 결정이 가격에 많이 좌우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경쟁형.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야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체 한 10%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입이 좋고요. 젊은 편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뭘 살까요? 눈에 띄는 제품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수강생들도, 뭐, 교육을 할 때 수강생들도요, 그냥 수강생이다가 아니라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강생들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필요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요. 꼭 보고 싶어. 필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갑자기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필요 충동적인 거. 외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다 보면 뭐야? 이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위로 뭐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데요? 이걸 총체적으로 알면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서비스를 왜 받는데요? 우리 병원에 왜 오는데요? 지역적으로 가까워서요?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서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프로파일이 있다면 뭐예요? 걔네들이 지금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을 차리려면 강북에서 찾으면 안 된대요. 강남도 분당. 뭐 이런 데다 차리라는 얘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교육의 열에 대한 뭐가 달라요? 라이프 가치관이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인구 통계적으로 사는 곳이 다르죠. 또 뭐예요? 또래 집단이라는 게 있죠. 또 모두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학력이 높으면 자식이 학력이 높아요. 부모가 학력이 낮으면 자식도 학력에 대한 욕구가 낮고요. 이런 것들은 왜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뭐야? 내부 지향형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뭐야? 그런 군집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군집에 맞게끔 마케팅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고객을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고객을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쪼개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쪼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구 통계적으로요. 인구 통계는 현상만 볼 수 있어요. 현상만.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예요? Why예요. Why. 심리적으로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이요.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뭐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원래 벤은요. 크라이슬러가 꽉 잡고 있었어요. 크라이슬러가요. 네. 크라이슬러가 원래 벤 시장 이꼬르 크라이슬러가 잡고 있었어요. 얘네들의 시장의 대부분은 쭉 여기 보면 요 사람들이 있어요. 소속형이야. 소속형. 이 사람들은 뭐냐? 수능적이고요. 평균 이하.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가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충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밴을 사더라도 뭐야? 가족끼리 여행 가고 뭐 하려고, 뭐 이런 용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메시지도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보여줄 때도 뭐예요? 가족들이랑 막 놀러 가는 거, 뭐 이런 걸 봐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왜 이 사람들을 잘 잡았을까요? 35%잖아요. 제일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얘를 잡아버리면 뭐예요? 얘네들 이렇게 붙어요. 왜? 얘네들이 잘 벌어서 소속형이 되겠죠. 그럼 계속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안 나와? 자, 얘네들은 잡았는데, 여러분, GMC가 시장을 늦게 들어갔어요, 벤을요. 그럼 얘네들은 소속형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크라이슬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들어온 애들이에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도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쟁자 중심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고지를 내가 딱 점령했죠. 그럼 뭐예요? 내가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GMC가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화살을 쏘도 나는 뭐예요? 아래로 쏜다고요. GMC는 뭐예요? 위로 쏴야죠. 그럼 GMC가 돈이 되게 많아서 이 시장을 이 고지를 반드시 먹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소속형을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잡느냐? 얘네들을 잡아요. 경험령이에요. 경험령. 얘네들을 잡아서 뭐예요? 얘네들은 여러분 활동적인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40세 이상의 가장이고요. 경험을 즐기는 거예요. 경험 자체를. 삶 자체가 밖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컨셉도 어떻게 해요? 뭐 this GMC is we, me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사람이랑 그냥 가족이라는 것보다 뭐예요? 그 사람 자체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밴을 타고 식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놀러 갈 때 쓰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놀러 갈 때. 그리고 가격도 약간 뭐예요? 약간 비싸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마케팅 전략이 좀 세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있죠. 이건 이제 폭스바겐에서 한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할리 데이비스는요. 할리 데이비스는 누구를 잡았을까요? 여기 딱 나오죠. We don't care. Now everyone else does it. 남들이 뭐 하는지 우리는 상관 안 해요. 할리 데이비슨 사람들은요. 할리 데이비슨 사람들은 누굴 잡았을까요? 얘네들은 요 시장을 잡은 거예요. 독전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지극히 극적이고요. 이 사람들은 독신인 경우가 많고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대부분 배경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구매 형태는 뭐예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유행을 추구하고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는 제품을 좋아해요. 그냥 나는 뭘 좋아한다라는 걸 표시할 만한 제품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스는 그 시장을 잡고 뭐예요? 마케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같은 보면은 옷 입는 것도 딱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잡고 뭐예요? 이렇게 팔뚝 없는 거 뭐 이런 거 입고 뭐예요? 여기다가 문신 새기고 다니죠. 왜 그럴까요? 그런 시장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랑. 얘네들이 그렇게 750cc 큰 자동차를 잡았을 때 또 다른 애들은 뭘로 들어왔을까요? 혼다는 경량 오토바이로 들어와가지고 또 잡아낸다고요. 경량 오토바이. 얘네들은 취향을 나타내는 거지만 혼다는 뭐예요? 그냥 뭐 학교 가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장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라도 해서 뭐야? 다 똑같은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도 각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만들어줘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응용해 볼 건 뭐냐? 내가 뭐 여행사예요. 여행도 되게 많죠. 여행도. 그죠? 여러분 여행도 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메리어트 호텔은요. 옛날에 큰 호텔이었어요. 근데 메리어트 호텔은 모든 여행은 다 처음에요.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스윗룸으로 많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점점 뭐예요?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시장을 분석을 해봐요. 나이로 분석도 해보고 여러 분석도 해보고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분석을 했느냐? 용도요, 용도. 왜 여행을 가는지요. 근데 잘 보니까 얘네들이 빠뜨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걸 얘네들이 빠뜨렸던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 비즈니스 트립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뭘 만들었을까요? 뭐 할리데이인 같은 걸 만들었다고요. 여인숙은 아니고요. 호텔도 아니고요. 그 모텔급이에요. 스프링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잡아내고요. 지금은 메리어트 호텔보다 그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 시장이에요. 왜? 그 시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게 나온 것도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근데 뭐예요? 비즈니스맨들이 타는 게 또 있다고 했죠. 이걸 가지고 더 나눈 게 저번 시간에 했죠. 스칸다나비아 항공의 유로 클래스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뭐예요? 이거는 뭘로 나눈 거죠? 직업으로 나눈 거예요, 직업으로. 그렇죠? 직업으로 나눈 게 표면적으로는 직업으로 나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Y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사 일로 트립을 가는데, 여러분, 여인숙에서 잘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회사 돈, 법인카드 쓰는데, 스윗룸에서 잤어요.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니즈가 있으면 뭐예요? 니즈가 있는 곳엔 충족을 해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충족을. 자, 혼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혼다도, 여러분, 혼다 자동차 알죠? 혼다는 쭉 사람의 성장에 맞게끔, 그 성장의 그 시기에 맞게끔 제품을 계속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완전히 자기네들 제품으로 무장을 시켜요. 처음에 시빅이라는 차가 나와요. 시빅이라는 차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프라이드 같은 차죠. 네. 일단 대학교 다니고 첫 차로 뭐예요? 싼 시빅을 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빅을 쭉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결혼도 하고 여자도 꼬셔야 돼요. 시빅 갖고 안 돼요. 그러면요, 어코드가 나와요. 네. 어코드라는 자동차를 줘요. 네. 이제 어코드를 타고 결혼도 했어요. 쭉 몰고 다녀요. 그럼 애가 생기겠죠. 그럼 차를 바꿔야겠죠. 그러면요, 어코드 밴을 줘요. 네. 여러분, 이제 어코드 밴 타고 다니다 뭐 하다 보니까 돈 벌었어요. 그러면요, 벤츠급의 아큐라를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다가 뭐 에쿠스 타다가 뭐 하다가 뭐 수입 자동차 타다가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마케팅은 고객에게 향하는 길깎기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왜 필요한지 알면 뭐예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돈과 여러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로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실현적인 사람들은 높은 자존심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 충족형은 돈은 많은데 뭐예요? 원칙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취욕은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뭐예요? 돈도 많고요, 신분지향적. 이런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살까요? 브랜드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브랜드. 자기 성공을 보여줄 만한 걸 많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신체 단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돈은 없고요, 원칙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국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 투쟁형. 이 사람들은 신분지향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돈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얘랑 유사해요. 왜? 얘는 얘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투형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급형은 뭐냐? 돈은 없고요,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뭐 지가 만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시장을 또 겨냥해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뭐 미국의 아키아 들어보셨죠? 조립식 가구. 집에 직접 가서 직접 네가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아키아 같은 건 이런 시장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죠, 이런 시장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시장을 보는 건 아까 제가 시장의 특성 얘기해드렸죠. 상당히 유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상당히 나쁜 시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IMF 되게 안 되고요, 섬유시장 되게 안 된다고 다 해도 파크랜드는 잘만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예요, 시장을. 고가 시장이 죽는다고 해서 저가 시장도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봐야 마케팅 전략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드리고, 자, 두 번째 세분화. 속성. 여러분, 이건 제품으로 나눈 거예요. 소비자 위주로 나눈 게 제품으로. 여러분, 제품으로 시장을 나눈다라는 건 상당히 또 기업 중심적인 얘기겠죠. 일단 속성과 효익과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마켓이라는 거죠. 이걸 뭘로 나눠요? 프로덕트라는 톱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세그멘트. 이게 나눠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면 또 시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시장이. 이렇게 나누면 요게 보이고요. 저렇게 나누면 저게 보이고요. 저렇게 나누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근데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속성 중심적이죠. 여러분, 육기통. 여러분, 투도어. 이런 거 속성적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뭐, 육기통, 뭐, 투도어. 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속성적으로, 완전히, 뭐, 이런 것도 속성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포인터도 되지만, 마우스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속성적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 속성으로 팔지 않아요. 뭘로 팔아요?
속성으로 파는 건 또 인구 통계에서, 아니, 그, 소비자 중심적으로 나눴을 때 가장 하등이 뭐야? 인구 통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사요, 이걸? 나는 이걸로 하는 효익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강의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된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제품을 살 때요. 자, 여러분, 요런 거예요. 이게 속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페덱스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좀 빨리 가는 거죠. 애한테 이거 맡겨놓고 빨리 배달하는 거죠. 여러분, 속성 중심적으로 시장을 나눈다라는 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페덱스 사례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페덱스가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속성적으로 서비스도 속성으로 나눌 수 있죠. 얘네들이 뭘로 나눴느냐? 하루 배달, 이틀 배달, 3일 배달, 4일 배달로 나눴어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속성이죠. 서비스의 속성이죠. 하루 안에 들어오는 거, 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뭐 UPS랑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우리 광고 클립 하나 봤죠? 이런 시장에서 뭐예요? 자기네들이 더 빨라야만 해요. 그럼 새로운 속성을 줘야 돼요. 새로운 속성을.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속성을 줬어요? 오버나잇이라는 속성을 줬어요. 오버나잇. 얘네들은요, 언제나 뭐야, 붙이면 그 다음날 10시 반까지야. 새로운 속성을 준 거예요. 10시 반까지야. 10시 반까지 배달한다라는 걸 딱 주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페덱스가 잘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 배달, 이틀 배달하면 뭐예요? 속성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속성보다 더 중요한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벤지의 속성은 뭐예요? 최고의 기술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드러나는 속성보다 무슨 속성을 더 좋아할까요? 자기가 인식하는 속성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인식하는 속성을요. 인식하는 속성은 뭘까요? 벤지의 인식하는 속성이요. 품격이라는 거죠. 품격. 사람들은 품격이라는 속성으로 구매를 하는 거지 뭐예요?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걸로 벤지를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페덱스도 처음엔 속성, 빨리 간다라는 속성으로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자기 위주의 속성이죠. 소비자가 빠르다라는 건, 소비자가 느끼는 속성은 뭘까요? 서비스적인 면, 안전한 면,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기에는 이렇게 빠르다라고 하다가 요새는 광고를 또 바꾸죠. 그럼 한번 보세요. I was marooned on an island for 5 years with this package, and I swore that I would deliver it to you because I work for FedEx. That's very admirable. Thank you. Hey, well, by the way, what's in the package? Nothing really. Just a satellite phone, GPS locator, fishing rod, water purifier, and some seeds. Just silly stuff. Thank you again. You keep up the good work. 황당하죠?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세요? 네? 이 사람이 무인도에, 이거 해석해줘야 돼요, 제가? 무인도에 있다가, 여러분 이거 그거 캐스터웨이 패러디 한 거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런 서비스 정신. 빠르다라는 걸 그 이상의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또, 얘네들은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보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Hi, Tom. I know it's your first day, but we could really use your help. You got it. Thanks. We're just in a bit of a jam. All this has to get out today. Yeah, I don't do shipping. Oh, no. It's very easy. We use FedEx.com. Anybody can do it. You don't understand. I have an MBA. Oh, you have an MBA. In that case, I'll have to show you how to do it. FedEx.com makes shipping so fast and easy. Even an MBA can do it. Relax, it's FedEx. 그죠? 이건 그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온 거죠? 근데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칙칙 뿌리죠? 뭔가 MBA 출신에 맞게끔요? 그때 물건 붙이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MBA. 나는 MBA에서 이런 거 뭐야? I do not shipping.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MBA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피가 그러죠? MBA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MBA도, 미국에서는요, 이런 뉘앙스가 많아요. MBA가 뭐의 약자예요? Master of, 여러분, 비즈니스, administration이죠. 여러분, 경영사관학교예요. 근데, 학력이 많다고, 경영학을 많이 했다고, 마케팅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페덱스가 뭔 얘기라는 거예요? 빠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fedex.com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편리하다라는 거죠. 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된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year you'll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tone, firm, and style. But to really stay beautiful, don't forget to whiten. Imagine a dental plan that stays whiter all year. Crest White Strips Premium. Get whiter teeth in 1 week. Keep them whiter for 12 months. Short-term commitment, long-term results. Crest White Strips Premium. Part of the Crest Dental Plan for healthy, beautiful smiles for life. 자, 이건 뭘 강조해서 판 거야? 자, 처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기업에 속성 중심으로 팔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무슨 톱이에요? 이건 프로덕트 중심으로 제품을 나눌 수 있다는. 시장을 일단 하나 정리해 볼게요. 시장을 일단 이 시장을 덩어리로 보면 안 되죠. 이 시장을 덩어리로 보면 안 돼. 이 시장은 뭐예요? 상당히 유동적인 시장이에요.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 시장은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요. 깜깜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 일단 뭐예요?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에 나누는 게 뭐야? 인구 통계학이에요. 인구적으로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심리적으로요. 심리적으로 왜 사는? 세 번째가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건 시장을 나눌 때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 보통 초기 시장 있죠. 초기 시장은 이런 걸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뭐야? 이런 것들 안 나눠져요. 왜요? 이미 다 칼질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나눠져요? 제품으로요. 제품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제품으로 뭐예요? 처음에 일단 뭐예요?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살 때 뭐예요? 이거 20기가의 CPU 매지 이런 걸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속성으로 판 거예요? 아니면 효익으로 판 거예요? 속성? 아니면 효익?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속성인지. This year you'll powder. Tone, firm, and style. But to really stay beautiful, don't forget to whiten. Imagine a dental plan that stays whiter all year. 이거 속성이죠. Crest White Strips Premium. Get whiter teeth in 1 week. Keep them whiter for 12 months. 이 12달 동안. Commitment, long-term results. Crest White Strips Premium. Part of the Crest Dental Plan for healthy, beautiful smiles for life. 뭔 얘기를 한 거야? 마지막에 효익인 얘기를 한 거예요. 속성을 통해서 뭐예요? Beautiful smile forever 가지라는 거죠. For your lifetime. 그죠? Beautiful smile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인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인기가.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 바르죠? 이렇게 슈어라고 해서 여기 냄새 안 나게. 옛날에 이렇게 바르면 냄새도 안 나고,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뭐냐? 이거 안 바르면 뭐예요? 냄새 나, 이런다고요. 바르면 뭐예요? 냄새 안 나서 뭐예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죠? 속성으로, 여러분, 효익으로 나누는 건, 치약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치약은. 미백 치약. 또 뭐 있어요? 충치 방지 치약. 그렇죠? 여러분, 주겸 치약,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또 뭐 또 있어요? 클로즈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뭘까요? 입냄새 방지야. 그래서 그런 광고는 그런 거죠. 이가 하얗다라는 것보다 뭐예요? 키스할 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서로 상대방에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자이리톨은 뭐예요? 자이리톨도 치약이 있어요. 그렇죠? 자이리톨 치약은 뭐예요? 그렇죠? 충치, 이런 거야. 여러분, 일단, 10대가, 만약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가서, 주겸 치약으로 닦아요. 이건 어떤 속성이에요?
엄마가 사주니까 그냥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근데 자기가 구매자가 되면 뭐예요? 주겸치약은 안 사고 뭐예요? 일단 뭐 미백 뭐 하다가요.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면요. 주겸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 효익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에선 효익이 좀 커요. 제품을 사서 제품 자체만, 여러분 컴퓨터를 사는 것도 뭐예요? CPU가 좋고 하드웨어가 크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옛날에는, 초기에는 이거 컴퓨터 빵빵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컴퓨터를 치고 뭐예요? 딱 인정받고 뭐 이런 거 있죠.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500만 화소, 600만 화소. 그 전에는 뭐예요? 지하철에서 터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속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뻘쭘한 얘기하죠. 집찾기. 그 다음에 뭐예요? 패션. 촌스러운 거 갖고 다니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상황 중심이에요, 상황 중심. 상황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요새 나온 거 이게 뭐죠? 카스 라이트인가? 요새 조인성 나오는 광고 있죠. 여러분, 이게 믹싱되어 있어요. 이거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배부름이 덜 하다라는 거예요. 배부름이 덜하다. 예. 배부름이 덜한 거가 이거의 속성이고, 이게 카스, 아세요? 카스 라이트? 무슨 라이트인데? 보면 나오나? 뭔 라이트예요. 이거 여러분 광고 보셨죠? 일단, 배부름이 적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효익은 뭐예요? 배부르니까 친구들이랑 더 놀 수 있다라는 거죠. 개새끼는 집주인 알아가지고 굶어 죽겠는데. 처음에 개 나오고 노래 나오잖아요. 집주인은 왜 안 오나? 그러니까 얘가 미안해 하면서 계속 노는 거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알리키죠.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리키죠. 언제 먹으라고 그래요?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한테 파티할 땐 아까 얘기했죠. 분위기 잡을 땐 와인. 고민할 땐 쇠주. 네? 여러분, 일단, 농장에 가서 어디 일하고 벼심으로 갔어요. 그러면요, 막걸리요. 그렇죠? 추우면 뭐 먹고요. 뭐 하면 뭐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 일단 가오 잡으려면요? 제가 술집에 가는데,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30대 이렇게 되면은 양주를 많이 시한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는데, 이게 바텐더가요. 남자분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양주의 맛도 모르는데 양주 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대부분. 그래서 왜요? 가오 잡으려고요. 일단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왔는데 남자들끼리만 있죠. 맥주야? 그러다가 여자들이 좀 있죠. 그것도 좀 이쁜 여자 있죠. 그러면 뭐예요? 양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양주를. 상황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배부름이 적다. 친구들이랑 그래도 더 오래 놀 수 있다.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할 때 술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마켓 세그멘트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킹의 개념이 있어요. 시장을 어떻게 면밀히 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이가 있어요. 네,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불을 질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떡보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떡보기가 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툴로 여러분 오목렌즈죠? 오목렌즈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불이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뭐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일단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볼록 렌즈는 여기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태워야 되는데 여기만 태운다고 해서 여기만 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인드는 없다고요. 뭐예요? 여기만 일단 집중해서 태우면 뭐예요? 다 타는 거예요. 이걸 못 태우면 뭐예요? 못 타는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성격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해 떨어져요. 그렇죠? 휴지는 절대 못 태운다라는 거예요. 일단 타겟을 딱 잡아서 뭐야? 그 사람들의 니즈가 맞추시면 뭐야? WOM 이런 거 있죠?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구전 효과 나오고 뭔 효과 나와서 시장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의 개념을 일단 이제 이 개념만 하고 우리가 쉴게요. 마케팅의 개념을 여러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시장을 어떤 식으로 잘라내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식으로 자르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나이로? 학력으로?
뭘로? 여러분, 오비라고는 뭘로 잘랐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에. 나이로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로 잘랐어야 됐어요? 여러분,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예요? 이런 거, 심리적인 요인으로 잘랐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자르는 요인으로 가면,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르는 거 하면 틈새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좋은 전략이지만, 동시에 안 좋은 전략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남들도 안다고요. 그건 남들도요. 여러분 어차피 마케팅을 하려면 블루오션의 개념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존의 시장이 이래요. 그럼 많이 잘라서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해봤자 뭐가 나와요? 틈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개념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틈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짜겠다라는 것도 있죠. 짜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되는 개념이죠. 근데 자르지 말고요. 묶어버려도 세분화는 돼요. 여러분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이죠. 자른다라는 세그멘트.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묶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세그멘트는 훨씬 더 잘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동질적인 걸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자르지 말고요. 처음부터 자르지 말고요. 이 시장이 이렇게 있죠. 그럼 동질적인 요소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동질적인 요소들이요. 또래 집단, 먼 집단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럼 뭐가 돼요? 세그멘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묶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것처럼. 그럼 얘가 이렇게 또 묶이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이거는 나이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개념 있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개념 있죠. 그렇죠. 얘네 둘은 얘로 묶이고 얘는 얘로 묶이는 이런 개념 있죠.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세 개로요. 그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 프레임이 뭐냐? 아까 말한 프레임이 그거예요. 인구 통계냐, 심리냐, 뭐예요 또? 뭐 있었죠? 심리냐, 라이프 스타일이냐, 속성이냐, 효익이냐, 또 뭐 있었어요? 상황이냐, 이런 프레임을 여러분이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르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묶어버리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을 쭉 봐서 얘네들의 성향을 뭐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른다라고 하면 기존 시장을 가지고 훨씬 더 해먹겠다라는 소리고, 그럼 묶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니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주겠다는, 기회적인 요소를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죠. 묶거나 자르거나 뭐예요? 마켓은 세그먼트는 일어나요. 여러분 자른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보는 거고요. 묶는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플레임을 뽑아낸다.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대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세그멘트를 할 때는 마케터가 뭘 잘해야 될까요? 분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을. 그렇죠? 분석력이 좋으면 세그멘트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분석은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게 분석이죠. 여러분 이건 뭘 잘을 해야 될까요? 이건 관찰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관찰을. 일단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략을 짤 때 분석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접 소비자들한테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양치는 개를 어떻게 만드는지요? 얘기해 드렸죠. 양치는 개는 개가 만들어져서 양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치는 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개가 태어나자마자 양들 사이에서 키워버린다고요. 그러면 개가 양을 식구로 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트레이닝만 시키면 뭐예요? 일단 누가 양을 괴롭히면 지킨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분석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맨날 뒤에서 여러분 사령관실에서 여러분 전선에는 한 번도 안 가보고요. 사령관실에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상상하면서 마케팅 전쟁 전술을 짜는 것보다 뭐예요? 장군이라면 전선에 가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가보서 뭐예요? 상황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케터도 일단 시장을 하려면 옛날에는 요 방식대로 많이 했지만 요새는 요 방식이 더 낫다. 이게 블루오션의 개념이에요. 새로운 플레임을 찾아내라. 사람들이 새로운 플레임을 찾아내면 뭐예요? 기존의 플레임들은 뭐예요? 다 레드오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레드오션.
이런 케이스 많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예.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뭘로 세그먼트를 하게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사업피해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시장은 아까 얘기했죠. 이 시장은 되게 유동적이라고 했죠. 이 시장은요,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뭐예요? 반응을 해요. 외부에서 뭘로 자극할 수 있을까요? 가격으로요. 뭘로요? 광고로요. 그렇죠. 광고로 자극을 줘서 뭐예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뭐, 페덱스, 뭐 이런 것도 빠르다 해서 서비스로 돌려버리고요. 계속, 아까 또 뭐예요? 또 뭐 또 있었어요? 뭐 효익 중심에서 뭐예요? 아니, 속성에서 효익으로 바꿔버리고요. 또 뭐 또 있을까요? 플레이스도 있죠.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유통을 잡아가지고 시장을 자극을 주고요. 계속 자극을 주면 뭐예요? 새로운 플레임이 만들어요. 이 시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에서 마케터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거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여러분 아까처럼 조인성이 말하는 게 뭐 있어요? 배부름이 적어서 친구들과 파티하면서 먹고요. 그러면 뭐예요? 뭐 있죠? 효익이 뭐죠? 배부름이 적은 거죠. 또 상황은 뭐예요? 친구들이랑 먹는 거죠. 또 하나 빠진 게 뭐 있어요? 속성은요? 속성이 배부름이 적은 거죠. 효익은요?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기능 세 개가 뭐야? 은근히 많이 마케터들이 뭐야?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니즈가, 여러분 소비자들은요, 자기의 니즈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의 니즈를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요. 일단 많은 부분 뭐야? 남들이 하면 일단 뭐야? 그게 나의 니즈인지 알아요. 조인성 같이 멋진 애가 하면 뭐예요? 그게 멋진 건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을 자꾸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세그멘트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묶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한순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져들어가면서 뭐예요? 내가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이 시장을 읽어보면 뭐예요? 읽어보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로 클래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새로운 가치를 준 거예요. 기존에 없었지만 뭐예요? 새롭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시장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묶는 걸로 가고 지금은 또 뭐냐? 통합적 세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뭐죠? 속성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기능, 범용. 뭐 이런 거 뭐야? 연령. 이건 속성과 속성이죠. 근데 이렇게도 많이 해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여러분 뭐예요? 밸류와 뭐예요? 어트리뷰트 여러 개를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싸냐? 비싸냐? 아니 비싸냐? 싸냐? 기능이 다양하냐? 아닌 다양하냐? 이게 속성으로 나눴다고. 근데 지금은 뭐냐? 혼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싸냐? 비싸냐? 나이가 젊냐? 나이가 낮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소비자 위주로 시장을 나눈 방식이었죠. 이건 뭐예요? 제품 위주로 시장을 나눈 방식이었죠. 이제는 혼용해서 쓰고요. 더 많이 가서 뭐예요? 여기다 하나 또 꺼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차원으로 많이 안 써요. 왜? 헷갈리니까. 일단 2차원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라이프를 추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제품이 여기 있다가도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게 포지셔닝 맵이죠. 포지셔닝 맵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가격이에요. 이게 속성이에요. 서비스의 질이에요. 네? 가격이 높고 속성이 높으면 뭐 여기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제품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품은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제품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니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겠죠. 네,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게 돼요? 방법 첫째, 상승하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해요. 뭘로 해서요? 마케팅을 해서요. 또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가격과 속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접근성과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로 보면 또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유동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상대방, 상사를 하려고 하면 뭐야? X축과 Y축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X축과 Y축을. 시장을 속성과 라이프 스타일로 보느냐, 효익과 아니면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여기 있는 업체가 여기 가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업체가 여기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포지셔닝 맵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야? X축과 Y축을 도대체 뭘로 잡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X축과 Y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한 걸로 잡으면 상당히 유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고객이 이 X축과 Y축으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격과 속성이 하다면 여기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가격 베이스로 안 보고 뭐예요? 가치와 뭘로 본다면 뭐예요? 또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와 차라리 뭐야? 접근성? 접근성은 뭐야? 접근성이 높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원래 여기지만 또 뭐예요? 명품은 또 여기 있어요. 가격은 높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이러면 뭐예요? 이거 좋은 집단이에요. 이거 좋은 군. 그렇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시장은 이만큼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X축과 Y축만 여러분이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시장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은 어디 있어요? 고객의 머릿속에 있다고요. 고객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 그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서 막 위치 이동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뭐예요? 경쟁자적 시장 마케팅 방식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연락하려면 뭐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들이 머리를 생각하는 X축. 뭐 그런 거 있죠. 교육을 출세와 돈으로 보는 사람과 여러분 자기개발과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보는 사람은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돈을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과 돈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X축과 Y축을 주는 거예요. 이 X축과 Y축이 뭐예요? 세그먼트라고요. 세그먼트. 자, 세그먼트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 X축과 Y축이 있듯이요? 뭐예요? 제품 위주의 세그먼트가 소비자 위주의 세그먼트요. 그러면 세그먼트는 없나요, 이제? 있어요. 어떨 때 나와요? 부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부수지 않고 뭐예요? 똑같은 것끼리 묶어내도 세그먼트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묶어내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알면 소비자를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요. 여러분 뭐 나이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연령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하겠냐로 나누는 거예요. 뭘 하겠냐고. 이때는 제일 나누는 방식이 뭐냐? 우리 브랜드를 쓰겠다? 아니면 쓰던 브랜드를 쓰겠다?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쓰겠다? 그래, 쓰던 걸 쓰겠다.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현재 브랜드에 만족한다? 현재 브랜드에 불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상당히 내가 전략을 짜놓고 시장을 분류해 보는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장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시장이 뭐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뭘 하느냐? 여러분, 일단 케이스 스타디로요. 그럼 아까 우리가 또 한 회사 살펴본 것처럼 종갓집 아시죠? 종갓집. 종갓집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시장을 어떻게 세그멘트 했고요. 어떤 식으로 고객을 타겟팅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세그멘트가 얼마만큼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전향돼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었다가 9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